생각해 보셨습니까? 얘와 얘의 차이, 특성의 차이. 그 특성의 차이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예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그 3장인가? 3장에서 생각해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사전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전 조건.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사전 조건. 프리컨디션. 프리컨디션이라는 게 어마운트는 0보다 크고 밸런스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돼요. 인출의 경우에는. 그게 이 함수의 사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조건을 생각해 보면 어떤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 조건. 그런데 이 사전 조건을 만족시킨 거의 책임은 이 함수를 작성하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에 있는 거예요. 즉, 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 조건이 만족이 됐는지를 검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호출하기 전에. 할 수 있죠. 왜? get balance라고 하는 잔액을 조회해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withdraw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마찬가지로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확인하고 갑시다. 어떤 것들은 사전에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요 함수를 부르기 전에 특히 인자와 관련된 거는 인자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함수를 호출하게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특성을 하나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차이는 뭘까 하면은 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어마운트가 음수가 되거나 0이 되고 0인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할까요?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할까? 이런 경우는 이 withdraw를 호출하는 어떤 다른 곳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프로그래밍 오류.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프로그래밍 오류. 프로그래밍 에러예요. 얘도 프로그래밍 오류일 수 있는데 얘는 좀 성격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용자가 어떤 인출을 요청하는데 내 금액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프로그램의 오류가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이만큼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잔액을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 프로그램 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발생시킨 곳으로 가서 뭘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돼요. 얘는. 아까 처음 해봤을 때 개발 과정에서 처리하는 거 이유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놓고 혹시 이렇게 이 예외가 발생이 되면 그 위치에 있는 코드들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얘는
배포할 때는 이 부분은 빼도 돼요.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배포하고 나서는. 근데 배포하기 전에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종류의 오류가 발생했을지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자의 범위를 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해놓고 나중에는 얘는 배포하기 전에는 없애도 되는 그런 예외예요. 근데 얘는 배포된 이후에도 여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거예요. 내버려 둬서 초과 인출을 요청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 뭐 예를 들면 사용자한테 안내 메시지를 준다든지 뭔가는 조치를 취해서 잔액이 현재 얼마인데 부족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든지 처리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에도 이 발생에 대해서는 발생이 허용되게끔 내버려 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도 사용자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어떤 코드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줘야 되겠지만 실제는 얘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계속 배포된 이후에도 여기다가 프로그램 코드를 요 예외 발생을 넣어놓고 withdraw를 부를 때는 항상 요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해가지고 그게 발생하면은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그런 예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외와 요 예외. 그래서 나중 되면 설명드리지만 요런 예외는 처리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서트라고 하는. 오류 처리하는 기법이 있는데 어서트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는데 얘는 어서트로 처리하면 좋은 거고 얘는 이렇게 예외 처리하면 좋은 형태가 됩니다. 요약을 하면 함수를 우리가 작성할 때 이 함수의 사전 조건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특히 인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럼 인자를 검토할 때 뭘 봐야 돼요? 인자의 도메인을 생각해 봐야 되죠. 정수의 도메인은 자바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얼마까지예요. 근데 이 부분은 다 여기에 오면 안 되는 영역이죠. 거기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겠고 플러스도 잔액 이상은 안 돼.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보고 어떤 범위만 얘가 처리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를 따져서 예외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다가 나중에 배포할 때는 얘는 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이런 애는 내버려 둬서 발생하더라도 조치를 취해주게끔 처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축이 들어오면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예외는 프로그램 내에서 잡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 내에서 안 잡으면 죽어요, 프로그램이. 왜냐하면 그 예외가 퉁퉁퉁퉁 뛰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JVM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내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적절한 위치에서 잡아서 처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죽어요. 배포돼가지고 프로그램이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서 발생된 예외를 잡아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시 프로그램이 가동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 try catch입니다. try catch. 만약에 여기 보시면 계좌이체를 해요. 요 계좌에서 요 계좌로 요만큼 금액을 이체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돈을 빼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죠.
여기서 안 뺐는데 여기다 추가하면 안 되겠죠. 여기선 빼고 여기다 추가를 안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면 다 돼야 되고 안 되면 아예 안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묶어줍니다. 뭘로? 트라이절로 묶어줘요. 트라이절로.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을 캐치해서 잡아서 뭔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캐치를 했는데 별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실제 정상적인 경우에는 실제 구현에서는 이렇게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캐치에서는 얘가 발생해도 잡고 얘가 발생해도 잡아요. 근데 만약에 insufficient fund exception도 아니고 illegal argument exception도 아니고 여기서 아까 봤던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을 했다. 여기서 요 withdraw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외가 발생하면 거기서 프로그램은 일시 멈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캐치절로 와요. 캐치절로. try 내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거기서 프로그램은 중단되고 캐치절로 이동해 옵니다. arithmetic exception이 발생했으니까 일로 이동을 해와요. 근데 여기서는 뭐만 잡아요? insufficient fund exception하고 illegal argument exception만 잡고 있습니다. OR라는 연산자로 묶어놔서 두 개를 동시에 얘나 얘면 여기서 처리해요. 근데 arithmetic exception이면 얘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 캐치를 못한 거예요. 캐치를 못하면은 위로 올라가요. 그럼 걔는 결국은 못 잡게 되면 걔는 또 어디까지 가요? JVM까지 가서 프로그램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잡고 싶은 예외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처리할 수 있게끔 잡을 수 있게. 어디? JVM까지 전달되는 거를 못 전달하게끔 막아가지고 내가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잡고자 하는 프로그램 요 두 개 말고는 여기서는 못 잡아요. 내가 다른 것까지 잡고자 더 풀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나열하지 않은 예외가 발생을 하면 걔는 못 잡는다.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면 지금 이거는 이제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근데 얘는 예외가 없었어. 근데 얘는 여기서는 에러가 났어. 그러면 만족 못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근데 상황을 보면 여기서 제대로 빼져갔는데 여기에 제대로 안 들어갈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코드를 짜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얘는 실행이 안 되죠. 실행이 안 돼요. try, catch 그 문법입니다. try, catch 문법. try, catch 문법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 앞에처럼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고요. 원래는 하나만 할 수 있었는데 요거를 여러 개를 한 캐치저에 잡을 수 있게끔 자바 7부터는 이렇게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한 트라이절을 쓸 때 캐치절이 여러 개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나열할 수 있어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스위치문처럼 스위치 케이스 A, 케이스 B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잖아요. 그러면 트라이절도 트라이절, 캐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라이를 이렇게 해놨을 때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문장들은 실행이 안 돼. 실행이 안 되고 여기로 와요.
그러면 여기 와서 얘로 그 예외를 잡을 수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만약 잡을 수 있으면 여기서 처리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 예외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 캐치절로 와요. 다음 거. 그러다가 이제 캐치절이 더 이상 없어. 그럼 못 잡은 거죠. 그러면 상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캐치절의 문법은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캐치절을 작성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캐치절을 작성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요 순서대로 검사하니까. 요 순서대로 매우 중요하다. 순서가. 뒤에 가면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예외 클래스들은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 스로우블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에러, exception이라는 게 있고요. exception 밑에 IO, runtime 뭐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runtime 밑에 또 arithmetic exception, illegal argument exception 뭐 등등이 있어요. 이렇게 계층 구조를 하고 있어요. 계층 구조. 상속을 이용한 계층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IO exception의 부모는 뭐예요? IO exception의 부모. exception이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생각하고 아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IO exception의 부모는 뭐예요? exception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속 구조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팻도 캣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쓴 거냐면 팻을 쓰고 강아지를 썼어요. 그러면 강아지가 발생을 하면 강아지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얘를 검사를 해. 강아지는 팻이 아니에요. 팻이죠. 그럼 여기서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해놨다. 여기에 IO exception 해놓고 여기에 exception 해놨다. 그럼 어떻게 돼? 거꾸로 해놓으면 여기에 도, pet 이렇게 해놓으면 강아지가 발생하면 여기서 잡아 처리하죠. 근데 강아지가 아니라 고양이가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는 해당 안 되죠. 여기는 해당되죠. 여기서 처리해요. 근데 거꾸로 해놓으면 pet, dog 이렇게 해놓으면 강아지가 발생하든 고양이가 발생하든 다 어디서 처리해? 위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돼야 돼. 그러니까 IO exception이 발생하면 여기서 하고 나머지 IO 외에 다른 예외들은 여기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거꾸로 작성이 돼야 돼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다시 지우면 캐치절은 여러 개 올 수 있는데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잡냐는 걸 따지는 걸 어떻게 한다? 순차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이 캐치절을 작성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현재 이렇게 작성을 하면 IO exception이 발생하더라도 여기서 처리 못하고 여기서 처리하게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캐치절을 작성할 때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 여러 개를 나열했는데 이렇게 나열하면 얘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exception은 IO exception도 exception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 써는 둘을 쓰든 똑같은 거예요. 무의미하게 쓴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try catch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finally라고 돼 있어요. finally. 그래서 실행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트라이절에 있는 문장들이 쫙 다 실행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외가 발생 안 했다는 건 트라이절이 다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뒤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뭐가 실행돼요? finally가 실행이 돼요. 자,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캐치 블록이 있어요. 그럼 try가 실행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트라이절에서는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어디로 이동해요? 해당되는 캐치절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캐치절이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실행돼요? finally가 실행돼요. 예외가 발생하였지만 그것에 해당되는 캐치 블록이 없어요. 그러면 try 일부가 실행이 되고 뭐가 실행이 돼요? finally가 실행돼요. 그 다음에 그 예외가 상위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finally는 어때요? 무조건 실행되죠. 그렇죠? 이 finally에 들어간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주로 쓰였냐면은 파일 닫기 같은 꼭 해야 되는 일. 여기서 뭐가 일어났든 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finally라는 절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finally. 그 finally는 늘 실행이 된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스위치절의 디폴트가 없어도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디폴트, 스위치절에서는 디폴트는 쓰는 게 좋은 거죠. 여기도 finally는 없어도 돼요. 근데 여기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안 써주셔도 돼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finally를 거의 안 써요. 이 파일 반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쓰인다, 요즘은. 거의 finally는. 그래도 문법으로 알아두세요. finally. 그래서 try, catch절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의 try절, 여러 개의 catch절, 그리고 선택적으로 finally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catch절은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서 예외가 발생되면 차례대로 검사를 해요.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지, 못하면 다음 거 이렇게 검사를 한다. 그래서 자바 8부터는 7부터인가? 7부터는 try with resource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try 가로 열고 문장을 써요. 그럼 얘네들은 대응되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오토 클로즈 부분에 인해서 파일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트라이절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닫아줘요.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이제 try with resource는 파일이 열리면 하고 파일이 열리고 나서 했으면 파일을 알아서 트라이절에서 닫아주는 거예요. finally를 안 쓰는 거지. 옛날에는 이런 파일 처리할 때 파일은 항상 열면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줘야 돼? 다 쓰고 나서는 닫아줘야 돼요. 근데 중간에 오류가 나면 안 닫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finally 써서 닫아주는 코드를 짰는데 지금은 finally를 안 쓰고 요런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짠다. 자동 닫아주는 그런 구문을 쓴다. 그 다음에 예외를 공표할 수 있어요. 요 F 함수를 짜면서 이 F 함수에서는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throws, IOexception 뭐 이렇게 나열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열할 때도
상속 계층 구조를 고려해서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O exception, file not found exception이면 뒤에 file not found는 IO exception의 자식 클래스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얘의 나열은 의미가 없어요. 얘도 IO exception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이 메소드에서 어떤 예외들을 발생하면 그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다가 공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 함수를 쓰는 사람들은 이 함수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하는지는 요것만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표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쓰다 보면 이 용도가 좀 더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체크드 예외라는 거하고 언체크드 예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자바를 최초로 설계한 사람들은 이 예외 처리를 만들면서 예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외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예외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걸 좀 넣어서 오히려 프로그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결론이에요. 결론은. 근데 어쨌든 이 자바를 최초로 설계한 사람들은 예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외를 먼저 좀 분류를 해봤어요. 처리할 수 없는 예외와 처리할 수 있는 예외를 둘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외는 발생할 수 있는데 프로그래머가 뭔가 조치할 수 없는 예외들이 있어요. JVM에 오류가 난 거. 이거는 뭐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 처리할 수 없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을 우선 나눴어요. 그래서 요 에러라고 하는 것은 처리할 수 없는 예외예요. 프로그래머가. 근데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JVM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JVM에 문제가 생긴 거, OS에 문제가 생긴 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예외, 프로그래머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해서는 다시 두 개로 분류했습니다. 분류 2-1, 2-2에서 코드 수정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외, 코드 수정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 예외로 나눴습니다. 분류 2-1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여기 나오죠. I 배열 쓰는데 I 값이 -1이야. 이런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지. 코드를 수정하면 -1이 안 갖게끔 제대로 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2-1에 해당돼요. 코드 수정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바는 이들을 runtime exception 클래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runtime exception. 실행 시간에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문법 오류는 아니에요. AI 이 자체 문법 오류 아니죠. 그렇죠? 문법 오류는 아닌데 I가 어떤 값을 가지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언제 발생하냐면 실행할 때 발생을 해요. I가 잘못된 값을 가지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근데 이런 문제들은 뭐래요? 코드를 수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코드를 수정하면 그런 예외들은 또 안 발생하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2-2는 코드를 수정 통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예외예요. 예를 들면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열어야 될 파일 이름을 사용자가 주어야 돼요. 사용자가. 근데 인터페이스를 잘 못 만들어서 사용자가 타이핑하게끔 해놨어요.
타이핑. 만약에 사용자가 보통은 파일 선택할 때 타이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파일 오픈할 때? 무슨 창을 띄워가지고 선택하게끔 하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파일명 해가지고 사용자 여기다가 쳐. 그러면 그 파일을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일이 연락을 했는데 그 파일 이름에 이 파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제대로 오픈할 수 없죠.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문제는 프로그래머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용자 실수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용자한테 그런 파일 없어요. 파일명을 다시 치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코드를 수정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용지 부족. 용지 부족을 코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결해? 그쵸? 그거는 코드 수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런 두 종류가 있네 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 두 개에 대해서 설계자들이 자바 설계자들이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프로그램을 하도록 처리했다는 거예요. 2-1과 2-2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2-1을 언체크드 예외로 해놓고 2-2는 체크드 예외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 설계한 사람들은 예외를 크게 세 종류, 에러, 체크드 예외, 언체크드 예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여기다 써놓읍시다. 에러, checked, unchecked. 그래서 자바를 설계한 사람은 전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크게 세 종류로. 요거 발생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이거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무시. 얘는 무시하는 거고. 컴퓨터를 바꿔. 뭔가 JVM이 업데이트 될 때까지 기다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체크, 언체크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언체크 얘는 코드를 개선하면 돼요. 코드를 수정하면 언체크 예외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드는 체크드 예외. 체크드 예외는 코드를 개선한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발견해낸 재미난 특성은 얘는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극복이 가능하다. 얘는 발생하더라도 조치만 취해주면 프로그램이 죽지 않고 계속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체크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분류한 건 좋았는데 체크드 예외는 이게 가능하다는 걸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강제화하자. 강제화를 했어요. 강제화한다는 것은 얘네들은 처리하지 않으면 뭘 주냐? 문법 오류가 나와요. 문법 오류를 주고 있어요. 문법 오류. 그러니까 체크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인데 내가 처리를 안 해. 그러면 뭐가 나와요? 문법 오류가 나옵니다. 자바에서는.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나한테 너무 이걸 강제화시켜 놓으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용지 부족이야. 용지 부족인데 프로그램이 죽어. 그럼 이상하죠. 용지 부족은 뭐 하면 돼? 메시지 띄우고 용지 채우세요 해놓고 채울 때까지 기다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강제화. 이 이유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자바는 뭘 중요시했다? 강건성을 매우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방법을 자바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언체크드 체크드 예외가 있고 체크드 예외에 대해서는 처리를 강제화했어요. 강제화. 예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 얘 냅두고. 아직 배열도 안 배웠는데. 우선 요 코드를 한번 보세요. 요 코드. 배열을 만드는 방법 아직 안 배웠는데 요 밑에 리턴문을 보면 얘는 요 n의 값에 주어진 인자의 n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코딩 해놔한다고 해서 자바에서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문제 삼지는 않아요. 내가 그게 무슨 함수야? G. 이렇게 해도 문법 오류는 안 나요. 문법 오류는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실행을 하면 죽죠.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라고 해서 죽어요. 이 Array Index Bound Exception의 부모는 뭘까요? Runtime Exception이에요. Runtime Exception은 Unchecked예요. Unchecked 예외는 발생하든 안 하든 아무런 뭔가 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얘네들은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뭔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IO exception이 발생을 해요. 입출력 예외라는 거는 체크드 예외예요. 이쪽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렇게 경우에는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이거 임포트 하더라도 되겠네. 임포트하고 문법 오류가 나오고 있어요.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출력 오류는 체크드 예외인데 그 체크드 예외를 내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처리해라. 근데 그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보시면 한 가지 방법은 여기다가
throws IO exception을 쓰는 거예요. 그럼 공표하는 거죠. 저렇게 되면. 그러면은 나는 책임을 이 H에서는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다른데. 나는 여기서는 안 하겠다. 여기서는 책 대회가 발생하지만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인에서 H를 넣으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해요. 아니, 문법 오류가 나요. 예외를 처리 안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이 됩니다. 뭐 문법 오류를 안 주는 거예요. 즉 책 예외는 내가 뭔가 조치를 안 해놓으면 그걸 공표하거나 뭔가 트라이 캐치를 해서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컴파일조차 안 시켜줘요. 자바는. 컴파일을 조차 시켜주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놨다. 얘를.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불편한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안 해. 언체크드 예외들은. 그러니까 언체크드 예외들은 공표를 안 해요. 공표를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 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반대로 책 대회는 공표를 하거나 트라이 캐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컴파일조차 안 돼요. 그래서 뭔가는 조치를 취하게끔. 왜 그렇게 했냐? 얘는 조치를 취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 하고 있다. 너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해라라는 걸. 그래서 이해돼요? 아, 이렇게 조용하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요걸 이해하는 게. 체크드와 언체크드.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이해돼요, 여러분들?